아니 여러분, 나 큰일 났어요. 제가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옆으로 안 넘어가길래 좀 잘라야겠다 하다가 미용실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잘라볼까? 이러고 잘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망했다. 어떡하지? 너무 거지 좋은 일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청학동 다니는 것처럼 하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를 해볼 거냐면 저희 집이 화장품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의 추억 여행을 위해서 파묘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응답하라 2010 이러면서 라떼는 다 익었었다 하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도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그냥 그 영상 찍던 그 당시에 제가 쓰던 제품들을 오늘 사용하면 그게 추억여행이야.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그 영상에서는 조금 더 범국민적인 진짜 모두가 다 썼던 그런 제품들을 좀 가져왔다면 오늘은 코덕이시라면 진짜 반가워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 당시 국민템들도 있고. 그래서 네, 파묘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영상 준비한답시고 되게 오래된 옛날 베이스들을 좀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 고대 바이러스를 깨웠는지 피부가 바로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피부를 희생해서라도 오늘 영상까지는 예전 제품들을 사용하고 소장하던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맥스트롭 크림. 이거 진짜 예전에 국민 베이스였거든요. 자연스러운 윤광을 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약간 화장도 잘 묻게 해주고 그래서 다들 썼던 제품인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써봅니다. 특히 이게 엄청 촉촉해가지고 건성들 파데 깔기 전에 바르면은 엄청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 유명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의 저렴이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엄청나게 쏟아졌던.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광이 은은하게 돌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유행했던 그 당시에는 되게 어릴 때여가지고 지금보다 피지 분비가 엄청 더 훨씬 더 활발했을 때여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약간 개기름 끼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는 않았던 제품이에요. 다음 파운데이션 써볼 거는 저한테는 진짜 추억의 제품이거든요. 로라 메르시의 크림 스무드 파운데이션. 이거는 진짜 워낙 오래전에 출시됐던 제품이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면은 제가 블로그에 리뷰 올렸던 제품들 중에서도 진짜 초창기에 올렸던, 심지어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그냥 싸이월드에다가 간단하게 리뷰 쓸 때 그때 썼던 제품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블로그에 이거 리뷰 써있던 게 2011년에 얘 리뷰를 썼더라고요. 이게 그때 지우개 파운데이션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버력이 진짜 엄청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진짜 엄청 심한 여드름 피부였잖아요. 가릴 게 진짜 많은데 그때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워낙 이 파운데이션에 추억이 많아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은 가지고 있다가 유통기한 지나면 새로 또 사놓고 또 유통기한 지나면 새로 또 사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연명해온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얘는 지금 유통기한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다시 사려고 보니까 그게 단종이 됐더라고요. 꽤나 오랫동안 버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걸 못 사고 얘도 지금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는데 오늘 써볼게요. 옛날에는 이런 단지형 파운데이션들이 핫했던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단지형 크림 파운데이션들이 그냥 리퀴드 파데들보다 좀 더 꾸덕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압도적인 꾸덕함. 그래서 굉장히 소량을 사용해서 얼굴에 찹찹찹 발라줬어야 되는데 그냥 보셔도 꾸덕함이 느껴지시죠?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써봐. 이거 거의 녹이듯이 발라서 사용해줬어야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컬러가 포슬린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근데 되게 노랗다. 그리고 퍼프는 진짜 오랫동안 심하게 살아남고 있는 웨지 퍼프. 스킨푸드 웨지 퍼프를 사용해줄게요. 제 기억 속에 이 제품보다 커버력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엄청 커버력 좋고 그만큼 좀 두껍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베이스 예전에 뭐가 유명했었지? 이러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제 추억 속 베이스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닐라코의 렛미베베 비비크림 기억나세요? 저 그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바닐라코에서 재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잿빛 돌고 빨갰던 비비크림들 사이에서 엄청 파운데이션 같으면서도 포슬포슬하고 몽실몽실하게 제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잘 썼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리고 제가 지금 코를 잘라가지고
코에 지금 각질이 코 밑에도 엄청 헐어있고 지금 이 위에도 각질이 다 뜯어져가지고 그 맨질맨질한 속 피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는 화장이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있어. 아, 이걸 써보면서 느낀 게 지금은 얘보다 훨씬 피부 표현은 가벼워 보이면서 커버력은 높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압도적인 커버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감흥이 없어요. 확실히 화장품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발전해서 그런지 예전 제품이 요즘 제품을 못 따라가네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어쨌든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좀 변질됐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제형이 멀쩡하거든요? 분리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텍스처도 똑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제 마음속에 추억의 제품으로 간직하고 유통기한 지난 거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소장용으로 두는 걸로. 그 다음에 브로우를 그려볼 건데요. 브로우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얘는 지금도 이것만 쓰시는 분은 이것만 쓰시던데 그 당시에는 정말 다 얘 썼거든요. 안 나와. 어떻게 안 나와? 이 사비 연필처럼 사각사각 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에 진짜 최고봉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갛게 그려지지? 너무 빨갛게 그려져가지고 연한 컬러로 바꿨어요. 얘도 하드 포뮬러 밝은 색이에요. 와, 근데 얘는 진짜 레전드 제품답게 발색이 진짜 딱 적당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려놨을 때 눈썹 자체가 너무 뭐 선명하거나 너무 진해서 김 붙여놓은 것 같이 안 되고 되게 스무스하게 약간 블러 처리한 듯하게 그렇게 잘 표현이 돼요. 다시 써도 너무 좋다. 아직까지 롱런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 밑바탕을 그려놨는데 얘를 또 제가 진짜 추억의 제품이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클리오 킬브로우 0.9mm 슬림테크 하드 펜슬. 이거 예전에 제가 진짜 추천 많이 하고 엄청 잘 썼던 브로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얇으면서 물론 잘 부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얇은 거에 비해서는 나름 단단하게 잘 그려져가지고 정교하게 눈썹 그려주기 너무 좋았던 제품인데 어느 날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얘를 보내줄 수 없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제품 없나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세잔느 제품이 얘랑 되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직접 비교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얇고 정교하게 그리기 좋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브로우카라는 추억의 제품이면서 아직까지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키스미 걸로 해줄게요. 아 근데 진짜 새삼스럽게 저 진짜 이 바닥에 오래 있네요. 그죠? 혹시 저 블로그 때부터 계속 봐오신 분들 계세요? 진짜 있으시다면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진짜 블로그 때부터 하면은 거의 15년을 이렇게 코덕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한톨담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랑 연애를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은 권태기 오고 질릴 텐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감개무량하네요. 다음은 노즈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같은 거 해보겠습니다. 노즈 쉐딩은 저 예전에 노즈 쉐딩 맨날 이걸로 했거든요. 캔메이크 노즈 섀도우 파우더. 이거 아직도 파나? 일본 제품들은 웬만하면은 단종 잘 안 하고 오래오래 가거든요. 얘가 아직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써도 컬러 자체가 노즈 쉐딩하기 딱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턱 쉐딩은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레어카인드 투고 쉐딩 쿨브라운. 이거는 미니. 이거 그냥 예전에는 항상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제 영상에. 그냥 쉐딩을 맨날 이걸로 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쉐딩들이 되게 많이 붉고 노랗고 이랬었는데 얘가 진짜 잿빛 돌게 나와가지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 다음 하이라이터는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가지고 온 건데 하나는 겔랑 구슬 파우더. 최근에 롬앤에서 구슬 파우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원조는 겔랑인데 이러면서 집에 있는 걸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제 거는 예전에 한정판으로 나왔던 구슬 파우더여가지고 더 예쁩니다. 안에 별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에뛰드 얼굴선 브라이트너. 이거 제가 몇 달 전에도 혹시 얼굴선 브라이트너 중고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팔으시라고 이러면서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몇 개 더 쟁여놨거든요. 사용감. 요즘에는 이 얼굴선 브라이트너 같은 게 볼륨어 이러면서 좀 이런 자연스러우면서도 얼굴에 꺼진 부위 채워주는 그런 용도의 하이라이터들이
꽤 나와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얘 이기는 애를 못 봤어. 이게 아무래도 이 양감이라는 게 어쨌든 전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 톤이랑 잘 맞아야지 좀 이제 피부가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것 같고 이런데 이 얼굴선 브라이트너가 제 피부 톤이랑 딱 그 적당히 반 톤 정도? 한 톤 정도 밝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었더랬죠. 둘 다 어떻게 쓰지? 일단 여기 자연스럽게 꺼진 부위를 채워주고 진짜 자연스러워. 그냥 막 펄땡이 있고 막 나 여기 하이라이트 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빛이 싹 감돌아가지고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콧대 이런 거는 얘로 해볼까요? 붓을 잘 이렇게 묻혀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죠? 원래 이 구슬 파우더가 워낙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파우더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쓸어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바른 티는 나거든요. 윗세상 턱끝 너무 예뻐. 제가 진짜 와 세월 이러면서 느꼈던 게 이런 구슬 모양 파우더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롬앤 거 댓글에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이거 진짜 신세계다 이런 댓글이 있는 걸 보고 겔랑 구슬 파우더를 모른다고? 도대체 몇 살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여러분 진짜 유행은 돌고 돈다고 이거 지금 재출시되면 또 핫할 것 같거든요. 스킨푸드 생과일 리벤치크. 이거 전 색상 다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가루는 가루 네버 다이 이래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변질이 잘 안 돼가지고 사용해도 되는데 얘네는 어쨌든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군이어가지고 이렇게 유통기한 지나서까지 쓰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소장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써볼게요. 요새 이런 크림치크들이 다시 대세가 됐잖아요. 그 조상님 격에는 얘가 있었다는 거. 5호 과일 믹스의 제일 연한 컬러를 써볼게요. 그리고 사실 얘 말고도 얘도 있어요. 어디션 치크 폴리시. 이래서 네일 모양 블러셔여가지고 예전에 엄청 핫했거든요. 액상 타입인데 이렇게 흔들어서 찍어서 발랐던 거였는데 오늘은 얘 써볼게요. 요즘 뭐라 하지? 속광 블러셔? 이 피부 속에서 우러나오는 은은한 윤광 그거를 표현해주는 촉촉해 보이는 이런 크림 블러셔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얘가 딱 그 원조격이죠. 진짜 속광 블러셔다. 지금 여기 이렇게 광 사르르 도는 거 보이세요?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얘도 지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지워내고 쟤도 써보자. 오늘 어차피 메이크업이 목적이 아니라 추억 여행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 근데 얘 지금 써도 되나? 너무 오래됐는데? 피부 아작나는 거 아니야? 이미 아작났는데? 뚱뚱. 색 너무 예쁘다. 피부에 광 도는 거는 이 스킨푸드가 훨씬 더 광이 반짝반짝 돌고 얘는 의외로 마무리감이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와, 진짜 추억의 제품이다. 그죠? 스킨푸드 이럴 때 이거 딱 재출시 해줘야지 또 한 번 싹 붕업되는 건데. 스킨푸드 보고 있나요? 그리고 눈화장 하기 전에 오늘은 립을 먼저 발라볼게요.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최근 한 5년 전쯤 제가 엄청 추천했던 제품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립 펜슬이 유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립 펜슬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에스쁘아 리버 펜슬. 저는 되게 예전부터 오버립을 하고 다녀가지고 얘를 제가 인스타그램에 영상까지 올려가면서 엄청 추천을 했던 건데 이 인조이 컬러 특히 얘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단종을 해버렸어요. 되게 빠르게. 얘라 요새 나오는 립 펜슬들보다 훨씬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립 펜슬을 웨이크메이크 립 펜슬 기억하세요? 그거 아마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막 추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웨이크메이크 브랜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왔던 립 펜슬인데 그걸 제가 엄청 잘 썼어가지고 오늘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없더라? 제가 버렸나봐요. 제가 웬만하면 화장품을 버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봤을 때 굳어서 안 나오는 애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골라내가지고 버려요. 근데 굳어서 안 나왔나봐. 그래서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얘는 진짜 생긴 거나 이 두께나 거의 요즘 나온 립 펜슬이랑 흡사한. 그 다음에 립은 제가 뭘 준비해봤냐면요. 사실 막 국민 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그 허니 멜팅 립 이런 애들인데 제가 그거는 그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스쁘아 립스틱 중에 노웨어 S 그리고 컬러는
롤러코스터랑 러브시크.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코덕들 사이에서는 그때 진짜 대란이었던 립스틱인데 코덕이 아니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아시려나? 이때 에스쁘아 립스틱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 트렌디하고 그 전에 본 적 없었던 굉장히 상큼하고 예쁜 컬러들을 막 뽑아냈었거든요. 이때가 제가 생각하기에 에스쁘아의 전성기가 아닐까. 컬러 보시면 위에가 롤러코스터고 아래가 러브시크거든요. 근데 이 컬러들이 지금 보기에는 그냥 흔한 컬러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 싶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특별했어요. 특히 롤러코스터 이 컬러는 정말 잘 없는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발라본 다음에 러브시크를 안에 발라볼게요. 지금 써도 발림성도 좋아. 얘가 좀 그렇네. 얘가 약간의 그 주름 끼임이랑 각질 부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있네요, 여전히. 굉장히 상큼하고 흰기 많이 도는 그 오렌지랑 연어의 중간 정도의 컬러? 이게 그 당시에 진짜 트렌디한 컬러였다고요. 그 다음에 러브시크, 이것도 진짜 인기 많았던 베스트 컬러. 진짜 맨날 폼절 떠있고 그래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었어. 와, 추억도 나. 여러분 그냥 지금 이거 바르자마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립, 이 컬러 조합 자체가 진짜 그 시절 립이에요 지금. 그때는 너무 예뻤는데 요즘은 정말 이런 컬러 안 바르고 다니잖아요. 컬러 자체는 예뻐. 여전히 그냥 입술만 보면 예뻐. 그 당시에는 천송이가 엄청 오랫동안 유행을 했거든요. 드라마 끝나고도 천송이가 굉장히 핫했는데 그래서 천송이 립 이래가지고 요거는 그 컬러는 아니지만 이런 형광기 도는 립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화장을 해볼 건데 섀도우 중에 이것도 코덕들이라면 알 것 같아. 그 당시에 버건디 섀도우가 진짜 유행을 했었어요. 또 에스쁘아네. 에스쁘아에서 이 버건디 섀도우가 흥행을 했었더랬죠. 오늘은 지난번처럼 2010년대 이렇게 딱 특정 시대가 아니라 그냥 저의 추억의 화장품들을 꺼내는 거라서 막 이때 유행했던 거 저때 유행했던 거 다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 시절 버건디 열풍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막 아이라인도 다 버건디로 빼고 섀도우도 다 버건디로 해가지고 되게 관능적인 그런 메이크업들을 하고 다녔는데 오늘도 이거를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얘는 좀 코덕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것 같고 좀 더 대중적인 거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모노아이즈가 그 전에도 리뉴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뉴얼 버전이고 저는 심지어 리뉴얼 전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섀도우가 뭐냐면 그 유명했던 얼스. 얼스 여러분. 음영 섀도우계 지존을 먹었었던 얼스. 얼스 발라봐야겠다. 가루는 죽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오 진해. 생각보다 진하네요. 얼스라는 컬러명 자체가 너무 반갑다. 사실 음영 섀도우라서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유행 타는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 섀도우들이랑 비교해서 뭐가 엄청 예스럽다, 유행 지난 느낌이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뭐 음영이에요, 음영. 이렇게만 했는데도 화장법 자체가 옛날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그냥 옛날 메이크업 같아지고 있어요. 그죠? 아 음영 말고 다른 컬러도 도전을 해볼까? 이건 캐시미어.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캐시미어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섀도우라 얘 한번 발라볼게요. 골드펄이 가득한 오렌지 섀도우인데 이런 컬러는 뭐 지금도 써도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냥 예전 제품을 썼다고 확 이렇게 예스러워지지? 코랄톡스 이름만 들어도 반갑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이런 걸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보이세요? 지금 다 박살이 났는데 그 당시에 엄청 금손 블로거 분들이 이렇게 분할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팔고 그랬었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도 분할 같은 거 못했습니다.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코랄톡스를 한번 눈두덩이에 발라볼게요. 아 근데 진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 중간 덮개 너무 치명적이에요. 손톱이 긴 저한테는 너무 크리티컬해. 일부러 좀 과하게 발색 보여주려고 발라볼게요. 얘는 근데 펄감보다 색감이 더 도드라지는데요? 그렇게 펄감이 막 엄청나지 않은데? 되게 글리터 같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제가 또 섀도우는 또 뭐 써볼까 이러면서 얘네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VDL 팬톤 팔레트. 얘네가 VDL 처음에 이제 런칭했을 때 얼마 안 돼서 나온 팔레트들이에요. 그때 막 시리즈들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품 퀄리티는 좋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닫았을 때 컬러가 안 보이는 거랑
그리고 쓸데없이 좀 너무 커가지고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팬톤이랑 접목해가지고 제품들 나왔던 게 VDL이 거의 최초였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국민 팔레트.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팔레트. 원투거든요? 물론 제가 모든 시리즈가 다 있는데 원투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서 원투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꺼내놨어요. 사실 얘는 외국에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다 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톤과 메이크업 스타일에 진짜 안 맞는 팔레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다 이거 해서 음영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영 로켓도 너무 진한데 이거는 정말 그 외국 브랜드 특유의 좀 과하고 텁텁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쉬머하고 쉬머가 우리나라의 쉬머함 아니고 외국의 그 강력한 쉬머함.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저는 그 당시에도 외국 브랜드의 팔레트는 뭔가 올드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노숙해 보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쉬머 섀도우도 우리나라 것처럼 은은한 게 아니라 너무 번쩍번쩍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 아 그리고 이 삼각존은 10배 때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그거를 써야 되는데 있을걸? 찾아볼게요. 그렇지 없을 턱이 있나? 짠! 와 그 당시 유행했던 섀도우들 다 있어요. 공용기 사가지고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요게 그 유명한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10배 때예요. 요게 그 당시 국민 삼각존 아이섀도우였거든요. 오 근데 지금 써보니까 생각보다 컬러가 밝아요. 밝고 되게 코퍼? 제 기억 속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초콜릿색이었다고 좀 더 딥한 컬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요. 이거 보이세요? 되게 골드 같은 느낌으로 색이 변했나? 아니 원래 이랬나? 그리고 펄감도 너무 많아가지고 삼각존이 조금 번쩍번쩍 빛나는 기분이에요. 근데 글리터같이 펄감이 반짝반짝보다는 자잘한 펄감인데 좀 필름 씌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빛나거든요? 나는 오히려 초콜릿 라떼 컬러를 삼각존으로 더 쓰겠다. 아 얘는 또 너무 진하구나. 아닌가? 제가 지금 기억에 오류가 있나요? 10배 때가 원래 삼각존으로 유명한 컬러가 아니었나? 생각보다 너무 쉬머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외국 쉬머 섀도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빛 반사가 너무 심해 보일 정도로 쉬머하고 그리고 좀 금동불상 같은 느낌이 나는 그 동메달 색깔이라 그래야 돼? 2024년도에 제 취향은 아니네요. 특히 삼각존용으로는 내 취향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스카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마스카라는 좀 싹싹 잘 버리는 편이에요. 오래된 건 아예 굳어서 나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점막 가까이에 닿는 제품이라 옛날 제품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뭐 섀도우는 점막에 안 닿냐 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가네다입니다. 가로 네버 다이. 그래서 마스카라는 요즘 제품으로 해줄게요. 자 마스카라 대충 해줬고 머리 이거 어떡하지? 와 수습이 안 돼요. 나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살지? 힘의 컷도 아니고 이게 뭐지? 수습이 안 되는데 그냥 이 머리마저도 약간 그 예스러운 촌스러움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파묘 메이크업 추억 여행을 해봤습니다. 호덕들이라면 진짜 반가웠던 제품들을 오늘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집에 옛날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 저희 집은 진짜 화장품 박물관이라.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제품들 위주로 리스트를 꾸려봤어요. 이 제품들 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진짜 빠르네요. 진짜 아득히 먼 옛날이야.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추억 돋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2024년도에 출시된 제품들이 또 이렇게 파묘를 해야지만 써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죠? 또 저는 또 몇 년 뒤에 제품들 또 안 버리고 계속 모아놨다가 반갑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특히나 오늘은 저 블로거 때부터 봐주셨던 오래된 한토리들이 있으면 꼭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맙고 반가울 것 같거든요. 그럼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I love you!